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1단원, 대단원 1단원 다항식에서 이제 소단원 1단원인 이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항식의 뜻은 우리가 이제 중학생 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의 원리를 설명하고 그 계산을 정확히 할 수 있냐 없냐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은, 자, 우리가 제품들을 기준에 따라 종류별로 정리하여 진열하면 고객들이 원하는 제품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듯이, 우리 다항식에서도 기준에 따라 식을 정리하면 식의 특징을 파악하거나 계산할 때 편리하다. 뭐 다항식에서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뭐 항의 개수가 몇 개인지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차수, 그러면 어떤 개수 등등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을 할 때 우리가 기준에 따라 식을 정리하면 이제 식의 특징들을 빠르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 관련하여 생각 열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다항식 지금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세제곱의 이제 합을 계산하려고 한다. 두 다항식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면 계산이 편리할지를 한번 설명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두 개의 항이 동류항이어야 되지. 여러분, 동류항이라는 거는 차수랑 문자가 동일해야 되죠. 우리 잠깐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개념을 복습을 해볼까요? 여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제 복습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자, 문자를 포함한 항에서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그 문자에 대한 항의 차수라고 합니다. 차수.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문자와 차수가 각각 같은 항을 뭐라고 한다? 동류항.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항식에서 상수항의 차수는 얼마다? 0으로 생각한다. 문자가 없으니까 0이고. 그다음에 다항식은 보통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개념이 있는데 그 단어는 중요하지 않고, 뭐 우리가 물론 낮은 차수부터 높은 차수로, 낮은 항에서 높은 항으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차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대로 다항식을 배열 정리하는 거야. 다항식 정리를 해주는 게 습관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문제를 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항식을 특정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거나, 또는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면 동류항을 쉽게 찾을 수 있어 식의 계산이 편리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답은 뭐라고? 차수가 높은 것부터 차수가 낮은 순으로 정리해서 동류항끼리 연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확인하게 한번 보시면 지금 다항식 x,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3x 플러스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 보면 x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정리하면, 그럼 x에 대해서 문자에 곱해진 개수가 많은 것부터 정리하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x제곱이 제일 많잖아. 그래서 x제곱부터 쓰고, 그 다음에 x 한 번 곱해져 있는 거는 3x랑 xy제곱이니까 요 3과 y제곱은 개수로 보는 거야. 그냥 상수로. 그래서 y제곱 플러스 3 x 마이너스 2y, 여기 x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y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이번에 높은 항으로 정리를 해보래. 그러면 y가 없는 거는 x제곱 더하기 3x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xy제곱, 이런 순서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각 항을, 중요한 거,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한다. 그 다음에 이때 뺄셈은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 더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a-b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a 어쨌든 요거는 요 b가 b를 빼는 거지만 결국은 요 마이너스 b를 더하라 라는 포인트와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 b를 이제 빼는 식의 각 항의 부호에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거는 각 항의 부호를 바꾸라는 거지. b에 있는 각 항의 부호를 바꾸어서 더해줘라 라고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1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A가 지금 x제곱 빼기 3xy 플러스 5y제곱, B는 2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y제곱이다. 자, 그래서 동요한 끼리 계산을 하는 거니까 x제곱 끼리, xy 끼리, y제곱 끼리 계산을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xy니까 마이너스 2xy 5y제곱 마이너스 5y제곱이니까 플러스 4y제곱이다. 그 다음 말한 대로 a-b, a 빼기 b는 a 더하기 마이너스 b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b를 따로 뽑아내야겠다. 마이너스 b. 그럼 각 항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사실은 마이너스 1 곱하기 b라고 생각해도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결국 a랑 b를 더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더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요 값이랑 요 a를 더하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자, x제곱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면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xy니까 마이너스 4xy 5y제곱 더하기 y제곱이니까 플러스 6y제곱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A랑 B에 대한 다항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A,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동요한끼리 더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뭐 x제곱은 x제곱끼리 그 다음에 xy도 xy끼리 그 다음에 3y제곱과 y제곱끼리 동요한끼리 더하자. 그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xy랑 마이너스 4y니까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y제곱 플러스 y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y제곱 이렇게 하면 되고 자 b 더하기 a도 어쨌든 순서를 바꾼 거지만 결과는 똑같죠.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2y제곱이 돼서 요 다항식은 우리가 이거 기억나죠?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어떻다? 똑같다. 그래서 다항식에 대해서 요걸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다항식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해 안 해? 성립한다.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b 구하는 것도 아까 해봤죠? 이제 a 더하기 마이너스 b를 하라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b를 위에다 써줍시다. 자,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또 이거 두 개 a랑 마이너스 b를 더하자. 그러면 x제곱끼리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보면은 자, 세 다항식 A, B, C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뭘 비교하라고 했냐면 A 더하기 B를 먼저 한 다음에 C를 더하는 것과 B 더하기 C를 먼저 하고 A를 더하는 결과가 결국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 이제 뭐 이거 A, B 먼저 계산하는 거랑 BC 먼저 계산하는 거 이거 결합법칙이라고 하죠. 결합법칙. 그래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냐 안 하냐를 확인하라는 거니까 그럼 차근차근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하자. 그럼 첫 번째 A 플러스 B를 먼저 구해줍시다. 그러면은 X제곱끼리 그러니까 3X 세제곱 그 다음에 이 X제곱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7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줘야겠지. 여기에다가 C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c를 더해주시면 x세제곱은 3 빼기 4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니까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b 더하기 c 먼저 해야겠지. 여기도 이제 b 더하기 c를 먼저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 두 번째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a를 더해주시면 그렇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돼서 저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비교해 봤더니 결과값이 똑같네요. 그래서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이 이걸 빼야겠다. 이거 덧셈에 대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자, 이 말은 즉슨 이제 덧셈에 대한 뭐가 성립한다? 결합. 이제 결합시키는 거. 결합하는 순서를 바꿔도 성립한다는 거지.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결합 법칙 성립.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수의 덧셈에서와 같이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그래서 세 다항식 A, B, C가 있을 때 요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성립을 하고, 결합 법칙 앞에 있는 거 먼저 결합해서 더하나 뒤에 있는 거 먼저 결합해서 더하나 이제 결과가 똑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다항식 A, B, C가 주어져 있는데, 자, 다음을 계산하라. 얘들아, 이런 문제는 먼저 요 A, B, C에 대한 거를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A랑 마이너스 2A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더하기 C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먼저 2번도 해놓을까? 자, 이것도 사실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C니까 계산해주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요거를 풀란 얘기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봐야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마이너스 A가 지금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A를 먼저 써놓을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A를 써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1번 문제 보면은 우리가 뭘부터 계산하면 좋을까? 우리가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잖아. 자, 이래서 보시면은 여기 BC를 봐봐. BC. 얘들아, B랑 C를 보면은 더하는 건데 더했더니 많이 지워져. 그치? 여기 x세제곱과 마이너스 x세제곱 지워지고 마이너스 3x랑 3x가 지워지니까 계산이 편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부터 계산을 해주는 게 좋다. 우리가 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래서 B 더하기 C 먼저 해놓자. 자, B 더하기 C를 먼저 해주시면 아까 뭘 했어? 그러면은 x세제곱 지워지고 3x가 지워지니까 2x제곱에다가 상수 플러스 2가 남지. 플러스 2. 자, 따라서 마이너스 a에다가 이제 b 더하기 c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자, 따라서 남는 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6x 그다음에 2랑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 특별하게 정리해줘야 될 게 마이너스 2c, 그지? 마이너스 2c. 그래서 마이너스 2c를 써주자. 그 마이너스 2로 곱하는 거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뭐 따로 계산 방법이 없으니까 a 더하기 먼저 계산을 해줍시다. 그래서 a 더하기 b 먼저 해주면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a 더하기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c랑 같은 개념이지.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 3이랑 2가 더해지니까 5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키우기 한번 보면은, 자, 세 다항식이 주어져 있는데, 수빈이와 민준이의 방법,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각각 계산하고,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보면은,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덧셈에 대한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을 해도 되고, 덧셈, 더하기 편리하게 우리가 바꿔서 계산을 하면 좋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한 게 수빈이고 A 더하기 C를 먼저 계산한 거잖아. 어쨌든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준이 입장에서는 뭐 한 거야? 요 B 더하기 C를 A 더하기 C 더하기 B를 한 거지. 어째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자, 그 다음에 A 더하기 C를 먼저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 누가 더 편리할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봤더니 자, A 더하기 B를 더하면은 보면은 뭐 지워지는 게 딱히 보이진 않죠. 근데 A 더하기 C를 보시면은 지워지는 게 많지. 뭐가 지워져? 그렇죠. 요 마이너스 2x랑 2x 4랑 마이너스 4 지워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준이가 좀 더 방법이 계산하니까 편리하겠구나. 쉽겠구나. 자, 그래서 A 더하기 C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그렇죠. 2x 제곱만 남지. 그래서 b를 더하면 되잖아. 그래서 a 더하기 c에다가 플러스 b를 더하는 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어떻게 돼? 그렇죠. 3x 세제곱에다가 또 마이너스 2x 제곱이니까 2x 제곱 지워지니까 지워지네. 그래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래서 엄청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수빈이의 방법으로 풀면은 계산이 좀 더 많아진단 말이야, 양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요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계산 편리. 잘 유념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항식의 덧셈에 대해서 덧셈과 뺄셈 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다음 덧셈에 대한 교합법칙, 결합법칙 공부했으니까요. 복습해 주시고 수업 시간에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